같은 시간에 마피아 또한 열심히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꼼꼼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 그 점은 거리낌 없이 인정한다. 어쨌든 이 범죄 조직이 장래 지도사들의 세계로 검은 터널을 뚫고 침투해 들어간 방식에 대한 우리의 꼼꼼한 묘사 때문에 어떤 독자들은 더 쉽게 더 큰 돈을 벌 방법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마피아도 다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런 방법은 있다. 다양하고 많다. 그러나 이 지역 마피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비슷한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행동의 균형을 잃지 않고 전술과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능숙했기 때문에 단지 눈앞의 이익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높은 것을 겨냥했다. 영원의 눈독을 들인 것이다. 안락사의 유용성을 납득한 가족의 암묵적 동의를 얻고 그 위에 다른 쪽을 보는 척하는 정치가들의 승인도 얻어 인간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절대적 독점을 확립하고 동시에 나라의 인구를 언제나 나라의 편리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책임을 진 것이다. 앞서도 사용했던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수도꼭지를 틀고 잠그는 책임, 좀 더 엄격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유량 통제 장치를 제어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다. 적어도 발생 단계에서 생식의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경계, 이 경우는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영원한 경계를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경계로 가는 여행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가 방으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토론은 죽음의 귀한 이후 놀게 된 일손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탁자 여기저기에서 적지 않은 제안이 나왔고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과격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증명해온 방법, 복잡한 작전이 필요 없는 방법을 택했다. 즉, 보호사업을 택한 것이다. 바로 다음 날 북에서 남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의 장의사에는 손님이 2명씩 찾아왔다. 보통 남자 둘이었고 가끔 남자와 여자였으며 여자만 둘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들은 정중하게 책임자와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며 책임자에게 역시 정중하게 장례 사업이 공격을 당하거나 심지어 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했다. 폭탄이나 화재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는 세계인권선언에 영생의 권리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다가 좌절을 겪는 바람에 단지 장의사가 주검을 마지막 안식처로 운반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아무 죄 없는 회사에 폭력으로 울분을 터뜨리려 하는 불법 시민단체의 활동가들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찾아온 손님은 말했다. 이런 조직적인 공격을 하려는 사람들은 저항에 부딪힐 경우에 소유자와 관리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가족은 아니라고 해도 종업원 1~2명까지는 살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이런 공격이 내일이면 시작될 거요. 그 대상은 이곳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가엾은 관리자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없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소.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줄 수는 있소. 물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를 해 주실 수만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든 제발 보호만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부인한테도. 난 결혼을 안 했는데요. 그건 상관없어. 어머니, 할머니, 고모한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제 입을 봉해 놓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봉해질 위험이 있으니까 말이요. 다른 조건은 뭡니까? 이제 하나만 남았어. 우리가 달라는 대로 보수를 내놓으라는 거요. 보수를요?
보호작전을 짜야 하거든. 그건 비용이 많이 들지. 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돈만 준다면 인류 전체를 보호할 수도 있어. 한 시대가 가면 또 다른 시대가 오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어. 알겠습니다. 금방 이해해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내야 합니까? 그건 이 종이에 적혀 있어. 큰 돈이군요. 그게 시세요. 이게 1년치입니까? 한 달치입니까? 일주일치요. 하지만 나한테는 이런 돈이 없는데요. 장의사는 돈을 많이 못 법니다. 당신 생각에 당신 목숨이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시오?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오? 글쎄요. 내 목숨은 하나뿐인데 그걸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잘 보살피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죠. 동업자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24시간 주겠어. 1분도 더 안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일에서 손을 뗄 거고 책임은 모두 당신이 지는 거요. 하지만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첫 번째 공격은 치명적이지는 않을 게 틀림없어. 그 시점에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물론 그때는 값이 2배로 뛰고 우리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을 거요. 영생을 요구하는 그 시민단체가 얼마나 잔인한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요. 알았습니다. 내지요. 넋주치는 선불로 내시오. 넋주치요. 대개 경우는 비상 상황이거든. 또 아까도 말했지만 보호작전을 조직하려면 비용도 꽤 들거든. 현금입니까? 수표입니까? 현금이요. 수표는 다른 액수로 다른 종류의 거래를 할 때 쓰는 거요. 돈이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직접 건네지지 않은 게 최선일 때. 관리자는 가서 금고를 열더니 지폐를 세어보고 나서 손님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영수증이나 보호를 보장하는 다른 문서를 주십시오. 영수증은 없소. 보장도 없어. 우리의 명예를 건 약속으로 만족해야 하오. 명예, 그렇소. 명예. 명예. 우리가 명예를 걸고 약속한 말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걱정 마시오. 우리가 연락할 테니까. 문까지 배웅하겠습니다. 아니, 공연히 그럴 거 없어. 우리도 길을 아니까 관 보관 창고를 지나 좌회전, 거기서 분장실 지나고 복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응접실을 통과하면 거리로 통하는 문이 나오지 않소. 나가다 길을 잃지는 않겠군요. 우리는 방향 감각이 아주 날카롭다오. 절대 길을 잃지 않지. 예를 들어 5주가 지나면 누군가 다음번 돈을 받으러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올 거요. 마지막으로 물론 가볍게 여겨서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의 가톨릭 교회 또한 흡족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다. 처음부터 죽음의 폐지가 악마의 소행일 수밖에 없으며 신이 악마의 소행을 물리치도록 돕는 데는 끈기 있는 기도보다 강력한 것이 없다고 확신하던 가톨릭 교회는 평상시에 큰 노력과 희생을 기울여 양육하던 겸손이란 덕목을 옆으로 치우고 전국적인 기도운동의 성공을 거리낌 없이 축하했다. 잊지 마라. 그 목적은 주 하나님에게 가엾은 인류를 최악의 공포로부터 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죽음이 돌아오게 해달라. 인용 끝. 하고 비는 것이었다. 이 기도는 하늘에 닿는데 거의 8달이 걸렸다. 화성까지 가는데 6달이 걸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늘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훨씬 더 멀리 어림잡아 지구로부터 30억 광년쯤 떨어진 곳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교회가 느끼는 정당한 만족감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신학자들은 하느님이 죽음의 갑작스런 귀환을 명령한 이유를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실 너무 갑작스러워 심지어 죽어가는 6만 2천 명에게 마지막 의식을 거행할 여유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성사의 은총마저 박탈당한 채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죽어버린 것이다. 신이 죽음에게 명령을 할 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죽음이 위계상 신 위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싼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이 거룩한 기관의 마음과 정신을 조용히 갉아먹었다. 이 기관에서는 신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과감한 주장이 이단이라기보다 혐오스러운 신성모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어쨌든 이것이 표면 밑에서 실제로 벌어지던 일이었다. 그러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가장 몰두하는 일이 모후의 장례식에 참가하는 일로 보였다. 이제 6만 2천 명의 보통 사망자가 안전하게 마지막 안식처에 들어가 도시에서 교통정체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위에 어울리게 납관에 들어가 있는 이 지체 높은 여인을 왕실의 만신전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 신문들이 모두 동의했듯이 한 시대가 끝난 것이다.